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D램 개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명령과 같은 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램과 롬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응용 프로그램의 일시적 로딩,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 등에 사용되는 램에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D램을 비롯해 S램, 비디오 램, 고속 D램, 메모리 모듈 등이 있었습니다. D램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이라도 일정 시간 내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다시 써넣지 않으면 기억된 내용이 없어지는 메모리였습니다. 그러나 기억 소자당 가격이 싸고 집적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메모리로 널리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S램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항상 기억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메모리로서 D램에 비해 집적도가 4분의 1이지만 소비 전력이 적고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컴퓨터의 캐시, 전자오락기 등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롬은 기억된 정보를 단지 읽어낼 수만 있는 메모리로서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정보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의 운영체제, 각종 전자기기에 고정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됐습니다. 롬에는 마스크롬, EEP롬, 플래시 메모리 등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롬은 제조 공정에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모니터 등 OA 기기의 문자 정보 저장용과 전자게임기의 소프트웨어 저장용, 전자악기나 전자사전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EEP롬은 전기적인 신호로 정보를 지우거나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로 롬과 램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EEP롬의 집적도 한계를 극복한 고집적 제품으로 정보를 자유롭게 입출력할 수 있어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EEP롬도 당시에는 시장 개발이 불충분해 시장 규모가 극히 작았으나 응용 범위가 넓어 기술 개발의 진척에 따라 앞으로는 가장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선택한 것은 앞선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D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초의 양산 제품으로 선정된 64K D램의 개발 자룡을 1983년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64K D램은 2.5 곱하기 5.7mm 크기의 칩 위에 64,000개의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15만 개의 소자를 800만 개의 선으로 연결해 8,000자의 글씨를 임의로 기억, 재생할 수 있는 VLSI였습니다. 칩 디자인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기본적인 자료를 입수, 분석하는 한편 개발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조립 생산 기술을 발휘해 먼저 64K D램의 조립 공정 기술부터 개발하고 그 여세를 몰아 웨이퍼 가공과 검사 기술까지 완전히 자체 개발한다는 2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1983년 마이크론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3,000개의 64K D램 칩을 제공받아 조립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에 착수하고 40여일 만에 생산 수율을 일본과 비슷한 92%까지 올려 조립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생산 수율이란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제품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검사 기준을 통과한 양품의 비율을 말하기도 합니다. 조립 공정의 개발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기술진은 프로세스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20명의 팀원들은 프로세스를 하나씩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9가지 전 공정에 대한 개발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웨이퍼를 투입했습니다. 투입이 완료된 10월 31일 특성 분석과 기능 시험에서 각종 매개 변수가 목표에 접근하고 있음이 측정되었습니다. 성공을 예상한 기술진은 11월 7일 미흡한 부분을 몇 군데 보완하고 2차로 웨이퍼를 투입한 다음 실험한 결과 마침내 64K D램의 양품 칩을 얻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64K D램 개발 성공으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VLSI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64K D램 개발 성공 후 1984년 4월 256K D램 개발을 위해 국내 개발팀이 구성되었습니다. 256K D램은 당시 생산되고 있던 반도체 중에서는 최고의 집적도를 가진 제품으로 일본의 NEC와 후지츠, 미국의 인텔 등 몇 개 업체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64K D램의 대체 수요로 머지않아 반도체 시장을 점유할 것이 확실한 256K D램의 개발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개발팀은 256K D램 라인의 장비 설치 때부터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최상의 조건 설정과 함께 64K D램과는 크게 다른 중요한 기술상의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56K D램은 64K D램보다 4배의 고집적도를 가진 제품이었고 공정 개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회로 선폭만 축소하면 1메가 D램의 개발도 가능하도록 관련 공정 기술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술 도입선인 마이크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1984년 9월 말에 웨이퍼를 투입, 10월 8일 양품이 나옴으로써 개발에 성공합니다. 특히 삼성이 개발한 256K D램은 회로 결함 보정 기능이 내장된 특수 설계로 되어 있어 기존의 256K D램보다 수율이나 성능 면에서 우수하고 제품의 수명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산에 들어간 것은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국내와는 별도로 삼성 미국 현지 법인의 연구실에서 또 하나의 256K D램 개발을 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은 개발에 먼저 착수했으나 회로 설계에서부터 공정 개발에 이르기까지 완전 자체 개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개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 개발팀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1985년 4월 독자적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양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양산성과 판매 적응력이 높아 삼성은 이 제품을 양산 판매하였습니다. 삼성은 1984년 6월부터 64K D램을 출하하였습니다. 그러나 1985년에 접어들면서 세계 반도체 업계의 과잉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미국과 일본 업체들의 가격 덤핑이 극심해졌습니다. 1984년 중반에 3.5달러이던 가격이 1983년 말에는 1달러, 1985년 중반에는 30센트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막 사업을 개시한 삼성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삼성은 총력 수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삼성그룹에서도 전 관계사의 해외 주재원과 수출 지원 부서를 총동원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황은 계속 이어졌고 1987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무려 1,4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1986년 말 256K D램 샘플이 세계적 컴퓨터 메이커이자 반도체의 최대 수요처인 IBM의 품질 검사 기준을 통과해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984년 중반부터 폭락 사태를 빚었던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이 1987년 초에 들어서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자 및 컴퓨터 시장이 살아나면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87년 후반부터 256K D램의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256K D램을 감산하고 1메가 D램으로 옮겨간 곳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1메가 D램 양산이 늦었던 삼성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987년 말부터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해도 수요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1988년에는 제2라인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64K D램을 생산하던 제1라인을 개조해 제1라인에서도 256K D램을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30센트까지 떨어졌던 64K D램 가격이 $2 30센트까지 오르고 1986년에 $1 50센트였던 256K D램은 4 내지 $6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나마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따른 신제품 개발과 품목 다양화 및 유례 없는 반도체 시장의 세계적 호황에 힘입어 총 매출액은 1987년 2,8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1988년에는 6,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총 매출의 대부분은 수출이었으며 수출액은 1987년 3억 1,500만 달러, 1988년 8억 5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4%와 155%라는 높은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호황 덕분에 삼성은 1988년 한 해 동안 D램 반도체 부분에서만 3,200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 적자를 모두 제하고도 1,600억 원의 흑자였습니다. 삼성은 D램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1990년대의 반도체 사업을 위한 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고 10년 후인 1992년에 D램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1989년 한 해 동안 12억 8,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세계 반도체 업체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2%로 1위였습니다. 그 중에서 9억 4,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메모리 분야는 8위였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중에서도 D램 분야만 빠지면 세계 시장 점유율 8.8%로 전년도 7위에서 3계단 상승하여 4위가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 1위는 13.9%의 일본 도시바였고 2위는 11.6%의 NEC였으며 3위는 9.9%의 미국의 TI사였습니다. 1990년 삼성전자는 D램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2.9%로 1위인 14.7%의 도시바를 추격하였습니다. 1991년에는 도시바에 이어 계속 2위를 유지했지만 시장 점유율이 12.7%로 1위인 도시바의 13.7%와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1년 한 해 동안 4,500억 원의 시설 투자에 힘입어 4메가 D램은 월 300만 개, 1메가 D램은 월 800만 개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렸으며 1992년에는 8,109억 원을 투자해 상반기까지는 4메가 D램 생산량을 월
450만 개로 늘리는 등 생산량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1992년 삼성전자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합니다. 시장 점유율 13.6%로 12.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도시바를 앞섭니다. 이 당시 삼성전자는 SRAM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5.6%로 7위에 위치했으며 메모리 전체로는 도시바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는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1992년 메모리 부분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강의인 한국의 경제발전 강의 중 삼성전자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다른 서술 방식으로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